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최보라. 화요일은 이경과 함께 매직 유성 매직과 함께 합니다. 유성 매직이라니까 여러분 놀라셨죠? 매직 중에 수성 매직, 유성 매직 있잖아요. 이분의 별명이 유성 매직입니다. 유성 매직 이경 부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또 뵙네요. 네, 괜찮으시죠? 유성 매직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별명. 유성 매직은 예전에 미에로 하비바 대선 때 미에로 하비바 했던 그 팀이 있죠. 그 팀에서 저한테 유성 매직이라는 닉네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래됐어요. 근데 우리 교수님만 모르시고 여기 이렇게 이제서야 달고 뭐 어떨까요? 유성 매직 이경 이렇게 그럴까요? 만든 거 안전거리가 만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네네. 저 만들어 주셨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거기 근데 그 정치하는 여성분 세 분이 하는 프로 있잖아요. 뭐죠? 그거 그 엄마 정치요. 엄마 서울의 정치. 소리. 네. 거기에는 안 달고 나가세요 이거? 이름? 저기 명찰 있는데. 그거 뻔히 이경 TV로 송출되는데 이경 이거 달고 나가는 게 저는 이상해서 안 했는데 두 분은 다 다시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왜 저만 안 다냐고 해서 다음 주부터는 한번 저도 달아보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유성 매직 이경 부대변인께 어떻게 소개를 하면 좋을까 얘기했더니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가로 불려졌으면 좋겠다. 네,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과 정치가 얘기할 때 그 전에 앞서서 전문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다 공부하고 있고 열심히 스터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전문가들한테 뭐 교수님도 있고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 그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 대신 저는 정치가가 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 네.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다음 사람. 세대를 준비하는 사람. 네.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정치를 하고 싶어서 정치가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아주 좋은 의미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가 이경 부대변인님. 네, 감사합니다. 길긴 한데. 그냥 알아서 줄여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현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아무래도 이제 가장 뜨거운 이슈 두 가지가 있죠. 김포 그 서울 편입 문제 그리고 공매도 문제 이 두 가지가 사실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라고 할 수 있는데 김포 서울 편입 같은 경우에 지금 엇박자가 나오고 있어요. 여당 내에서도 지금 보니까 인천시장 유종복 인천시장 같은 경우는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내놓은 상태고 서병수 부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병수 최다선이에요. 지금 여당에서 국민의힘에서 그분도 지금 반대 의견을 냈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반대 의견을 내고 있고 오세훈 시장도 어제 김포시장 만났는데 확답을 좀 피하고 좀 시간이 필요하다. 선거 정치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부담감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경 대변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슈 전환용으로 사용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지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원인이 그 공천을 줬던 대통령을 향한 공격이 될 것 같다라는 거였습니다. 혁신위를 띄긴 했었죠. 근데 혁신위에서 나름대로 이슈 전환하고 이제 이슈를 흐트러뜨리기는 좀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갑자기 그냥 왜 우리 카톡인가 메시지 이거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음은 공매도입니다. 이번에는 그런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슈 선점에는 좀 성공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모든 방송에서 김포 서울 편입을 다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게 그런데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것조차도 참 거기에서는 이슈 선점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잘한 것 같은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것은 찬성하지 않고 있어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세입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금 문제인 것 같아요. 세수 자체가 기초단체 시로 되어 있을 때와 그러면 서울시의 자치구로 했을 때 완전히 줄어든다. 다르죠. 그래서 김포구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김포구가 아니죠. 김포를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구와 비교하잖아요. 강남구와도 비교했을 때 만약에 자치구로 편입이 됐을 경우에는 이것이 완전히 세출이 완전히 그러니까 세금 자체가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세금도 줄고 서울시에서 받을 수 있는 세금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제가 많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김포가 서울로 편입된다고 저절로 집값이 오르느냐?
라는 문제가 있어요. 저절로 오를 것인가. 그렇게 따지면은 성남 판교는 왜 서울에 있는 변두리 구보다도 왜 집값이 많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는 교통이고요. 두 번째는 교육의 질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주거와 일자리가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세 가지를 꼭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김포는 그러면 서울의 편입 때문에 위치가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그대로 있어요. 맞아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 문제는 골드라인은 교통 문제가 있었던 거고 5호선과 9호선 연장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5호선 연장하는 문제도 그쪽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이걸 어쨌든 무야무야 현 정부에서 무야무야 이렇게 됐어요. 민주당은 그래서 9호선 연장까지도 우리가 지금 이번에 시작할 시작이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세금 문제와 교통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팩트 체크가 하나하나 들어갈수록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제 김포 시민들이 느꼈을 때 아니면 서울 근교 변두리에 있는 기초 단체 기초 시가 느꼈을 때는 이것의 팩트 체크가 잘대로 되면은 이거는 그냥 좋은 이슈 선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냥 툭 던져놓은 거다. 그리고 나중에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잖아요, 현재. 총선 끝나고 나면 위야무야 돼가지고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올 수도 있는 이슈.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총선 때까지 지금 우리가 12월 27일 날 특검이 있습니다. 대장동 특검과 그리고 12월 12일은 그 전에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며칠 지나서 한 열흘 정도 좀 지나서 2주 정도 지나서 특검이 있는데 대장동 특검 아까 말씀드렸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특검이 있습니다. 그때 전에 저는 예비 후보 등록 전에 이 이슈는 소멸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언론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이 이슈가 나왔을 때 교통이었어요. 김포에 있는 80%에서 넘는 주민들이 김포 주민들이 서울로 출퇴근을 한다. 근데 알고 봤더니 골드라인을 타는 출근길에 그 타신 분들이 이제 하차율을 따졌더니 서울에서 하차율을 따졌더니 그 출근 시간에 그 지하철에 탔던 분들이 80%가 그러니까 김포공항이 이제 서울 끝이잖아요. 거기 10개인가 12개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라는 게 이제 팩트 체크가 됐는데 근데 바로 직전에 보수 언론에서는 마치 85% 이상이 출퇴근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냥 사실화 기정사실화하고 칼럼도 나오고 사설도 나오고 많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란 게 이틀 만에 하루 이틀 만에 다 밝혀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도 국민들께서는 지금 정보의 양이 많습니다. 근데 정보를 우리가 이제 선택해서 이것을 보고 있는 건데 김포나 서울시 편입을 얘기했을 때 서울에 있는 국민들 그리고 김포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 국민들께서 검색하지 않겠습니까? 안 되네. 어렵구나.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실현 가능성도 없는 문제를 이제 폭탄처럼 던져놓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가리기 위한 그러니까 사실은 국정 심판이라고 하는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프레임 자체를 어떻게 전환해 보려는 시도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고요. 쓰레기 매립지 문제도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아니 지금 인천에 1, 2, 3 매립지가 있고 김포에 이제 4 매립지가 예정인데 이 쓰레기 매립지 검색만 해보셔도 언론은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요. 서울에 있는 혐오 시설을 한마디로 김포구 그러니까 26번째 자치구가 만약에 된다면 그걸 활용해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난도 해결이 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교육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교육 문제라든지 교육의 질 같은 게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서울에 있는 혐오 시설을 가지고 간다?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하철 같은 경우도요. 광역도시철도로 되어 있을 때는 김포가 30%만 투자하면 되는 거고 국비로 7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결되는 것이 현 정부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이걸 추진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로 편입이 되면은 이미 많이 나왔어요. 서울시에서 40%, 국비가 60%입니다. 그러면 서울시는요, 26개 자치구, 김포가 많이 포함됐을 때요, 26개 자치구에 대해서 골고루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김포만 가지고 이렇게 지하철을 연결하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국비 예산도 줄어들고요. 그럼 그때는 김포만의 요구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25개 다른 자치구에 대한 다른 요구도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김포에 만약에 지하철 노선을 5호선, 9호선 연결을 해준다. 그러면은 다른 25개 자치구에서도 우리 구도 그러면 뭔가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추진하는 것도 훨씬 더 느려질 수 있다. 그렇죠. 그거는 만약에 시민들과 서울 시민들 그리고 김포 시민들께서 이걸 아시게 된다면요. 예. 이거는 이슈는 언젠가는 또 이슈가 전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예. 문제는 뭐냐면 국민의힘은 이렇게 단타 이슈 전환을 꽤 잘합니다. 우리 지금 5세 입학 어떻게 됐나요? 다 모르죠 지금. 그럼 노동 시간 어떻게 됐나요? 얘기도 없어요. 여가부 폐지 어떻게 됐나요? 네, 이렇습니다. 모르겠어요. 네, 이렇습니다. 네, 던져놓고 마는 거죠. 네, 이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건도 그냥 던져놓고 이렇게 무야무야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